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찾아오고 있는 집에서 하는 홈스쿨링, 저 홍주원 소장이 드리고 있는 홈스쿨링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왔을까요? 자, 요즘에 이게 조금 시들시들해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수소 관련된 강의를 좀 가지고 왔는데 수소가 좀 까마득합니다. 언제였죠? 우리가 수소가 핫했던 게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연초, 그리고 연말, 작년 연말 이때였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수소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친환경과 어떠한 그 태양광이랑 같이 좀 2차 전지랑 엮어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예, 2차 전지 2차 전지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수소는 수소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뭐 수소 전기차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수소 전기차 같이 움직일 때 전기차가 같이 움직였었던 그런 테마였는데, 최근에는 이 수소 관련주가 아예 다르게 가죠. 예, 수소 전기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근데 다시 이 수소 관련 테마들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왜 수소 관련주를 봐야 되는지, 그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좀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더 늦기 전에 잡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 테마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린이 분들도 다 같이 공략할 수 있는 비밀 클래스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소 관련주 하면은 딱 떠오르는 종목이 뚜렷하게 대부분 뭐 시노펙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떠오르시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굉장히 강력했던 종목이 인지 컨트롤수라는 종목이에요. 인지 컨트롤수. 저점 대비해서 약 1162%씩이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1000%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종목인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수소테마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만큼 올라간 거였거든요. 이 인지 컨트롤스가 10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을 때만큼의 수소 관련 테마가, 그 붐이 다시 시장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지 컨트롤스만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제가 관심 후보로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아쉽게도 이 종목들의 종목명은 가려져 있습니다. 번호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번호와 차트만 보시면 돼요. 차트.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차트를 골라내시면 되는데, 제가 차트를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줬어요. 저점 대비해서 거의 80% 가까운 상승을 단 1개월 만에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이 지금 1개월 만에 이만큼이나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이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눌림목 구간, 즉 조정 구간에 안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고점을 뚫어냈죠. 얼마 전에 뚫어낸 거예요. 저저번 주에 뚫어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추세 변곡이 시작이 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수급은 몰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차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1번 차트,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1번 차트가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여기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고 들어오셔서 1번이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세 종목 중에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2번 차트를 바로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차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 1개월 만에 11,000원이었던, 만원대였던 가격대가 18,000원까지 올라가면서 7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큰 상승인데요. 도대체 이 수소 테마에 무슨 붐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단기 조정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상단에 위치한 121선까지 뚫어줬어요. 한마디로 위에 있는 저항대는 조금 강하게 뚫어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크게 부딪힐 만한 어떤 요소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수급이 붙어준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신고가를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종목, 2번 종목, 굉장히 끼가 다분한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거래량까지 아주 잘 붙어주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2번 종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2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자, 2번 종목도 매력이 있지만 사실은 이 3번 종목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번 종목. 1번과 2번은 거의 비슷해요.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해요. 왜? 1개월 만에 굉장한 폭등을 보여줬고 지금 최근에 수급이 거의 시장에서 상위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의 수급이 지금 붙어줬거든요.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변동성이 조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전략을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번 차트 같은 경우는 이 두 종목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후발주의 개념으로 다가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번 종목과 2번 종목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 3번 종목이 조금 어울리실 것 같거든요. 이 3번 종목, 이 수소 관련해서 후발주로 이 1번과 2번이 보여줬던 단기 폭발 주가에 단기 폭발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후발주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3번이 조금 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이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고 들어오셔서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차트의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는 분께는 이 수소 관련 로드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련주를 다 정리를 해드리고 왜 관련주인지 어떤 회사인지까지 정리가 된 표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정리한 표고요. 여러분들께 들어오시면 이것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방법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미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만 보시고 아직 안 들어오셨다면 얼른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1, 2, 3번 차트 확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면 1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의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또 한 번의 강한 슈팅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 차트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눌림목에서 또 한 번 뻗어 나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죠. 자, 세 번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3번이라고 보내주고 계셨고 저도 지금 3번에 좀 투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후발주의 개념으로 지금 이 추세를 또 이어갈 수 있는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들 자세한 전략과 종목명까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이 종목이 마음에 든다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투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이 카메라로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1번, 2번, 3번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득표한 그 종목은 종목명과 전략까지 정확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오늘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종목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죠.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소 테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종목들과 전략이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한눈에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공부까지 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수소 테마에 대해서 홈스쿨링 계속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수소 테마를 왜 봐야 될까요? 산업의 전망을 보면 알죠. 그럼 산업의 전망을 볼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하게도 수요가 중요하겠죠. 수요. 수소 산업의 수요는 굉장히 밝습니다. 자, 2020년도에 수소 산업의 전망은 약 90만 톤밖에 안 되지만 지금 2050년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660만 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넓어지죠. 커지죠. 이 자체가 수요 자체가 매년 성장하는 성장 이 요율을 봤을 때는 약 30년 동안 100% 가까운 거의 한 70%, 700%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정도의 수준이죠. 2050년에 수소 소비량이 대략적으로 6.6억 톤이라고 합니다. 전체 에너지 수요에 따지고 보면은 22%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최대 에너지 소비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석유예요. 화석연료. 이게 지금
전체 에너지 수요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는 이 정도가 화석연료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여기 전기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그리고 이제 2050년이 되면 이 부분에 대략적으로 10분의 2 정도가 이 수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글로벌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0분의 2 정도가 수소 에너지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자, 수소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본디 에너지라는 거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전기는 발전기를 통해서 보통 이제 뭐 핵원료라든가 그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융합을 통해서 뭐 전기를 발생시킨다던가 아니면 태양광을 받아서 발생시킨다던가 아니면 풍력을 받아서 발생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뭐 에너지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수소 같은 경우는 물론 만들어야 되지만 한계가 없습니다. 만드는데 한계가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우주를 살펴보면 돼요. 우주 물질에 여기서는 75%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의 90%에 가까운 우주의 물질에 90%에 가까운 게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 한마디로 우리가 우주에서 수소를 채취하는 방법만 터득한다고 한다면은 수소는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최대 에너지원이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가져다 써도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역적인 편중이 없어요. 보편적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풍력 에너지나 태양광 에너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에너지도 그렇고 풍력 에너지도 그렇고 그 에너지를 에너지화 시키기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지형을 갖고 있죠.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에너지는 이러한 지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보편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골고루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일단 장기간 그리고 대용량을 오랜 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라든가 기타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대용량을 장기간 동안 저장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ESS라든가 에너지 저장 장치들에 우리가 조금 기술 개발에 목매는 이유 또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든 에너지를 보관하고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소 에너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대용량을 장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특별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열 전기를 생산 후에 물만 배출합니다. 물만. 한마디로 탄소 배출이 없다라는 거죠. 탄소 배출이 없이 물만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이면서 고효율적인 에너지이면서 에너지 고갈을 걱정할 필요 없는 우주 물질의 75% 거의 90% 가까운 우주 물질에 수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적 편중이 없이 보편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수소라는 게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아주 마치 인류의 구원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문제도 있겠죠. 여기 4번에 보면은 열 전기를 생산 후에 물만 배출한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탄소 배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잘 지혜롭게 해결하고 기술로서 그 격차를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수소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선 수소 경제를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잡고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요. 수소 생산을 해야겠죠. 에너지를 쓰려면 수소를 생산을 해야겠죠. 그 방법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화학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가스가 있고 태양광, 수력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생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다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석유화학에서도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요.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 같은 데서도 가스를 추출을 해가지고 추출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이라든가 수력 에너지에서도 그
에너지를 돌리면서 또 수소 전해 수소라는 거를 수전 전해 수소라는 거를 또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해외 생산, 이걸 보고 우리가 수입 수소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입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총 4가지로 나뉘죠. 석유화학에서 발생되는 부생수소,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에서 추출되는 추출수소,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에서 추출이 되는 수전해수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입해오는 수입수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들을 우리는 저장을 하고 운송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바로 흔히들 들어보셨을 우크라 때문에 많이 들었죠. 러시아 때문에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소를 운반을 하고요. 운송을 하고요. 또는 튜브 트레일러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튜브 모양처럼 생긴 저장소를 모아가지고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옮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액화탱크 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그 기름 저장통처럼 생긴 건데 거기에다가 그쪽 액화탱크에다가 수소를 실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운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쏴주든 아니면 튜브 트레일러라든가 액화탱크로 저장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송을 하는 방법. 그건 좀 차이가 있겠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장이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간다고 치면은 튜브 트레일러나 액화탱크 같은 경우는 저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소 활용이 되겠죠. 이게 운송이 됐어요. 만들어지고 운송이 됐으면, 저장이 되고 운송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수소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활용은 여러 가지에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빌리티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용이 있는데 모빌리티용은 뭐 할까요?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선박이라든가 드론, 이러한 운송용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수소 에너지가 있고요. 가정용에 들어가는 또 수소 에너지가 있습니다. 가정용은 당연히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그런 에너지겠죠. 그리고 건물용이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전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스 터빈용이 있습니다. 터빈을 발생시킬 때, 터빈을 돌릴 때 필요한 에너지를 수소로 대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소 경제는 정말 많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관련주가 많겠죠. 뭐 부생수소 관련주, 파이프라인 관련주, 튜브 트레일러 관련주, 액화탱크 롤이 관련주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수소택시 관련주, 수소버스 관련주, 이런 식으로 모빌리티 관련주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우리가 관련주만 잘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은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로드맵을 보시면 나오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로드맵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관련주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수소 경제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이 로드맵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소 경제 생태계를 우리가 좀 봤을 때 어떤 테마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거기에 있던 경제 구도에 있겠죠. 자, 수소 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 속에서는 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란 수력 에너지, 이게 관련주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소 에너지 핵심 기술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에너지 전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수소를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라는 거를.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에너지 전환 기술인데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뭐 수소 저장이라든가 뭐 전기 분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세분화된 테마들이 너무 많겠죠. 자, 예를 들자면은 연료전지 관련주, 천연가스라든가 바이오가스 이런 관련주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H2 수소 저장 관련주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선박 기차, 수소기차, 수소 선박, 수소 자동차 이런 거 관련주도 있겠고요. 그리고 발전용 수소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가정이라든가 건물용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열병합이라든가 산업용 수소를 만드는 관련주도 있는 거예요. 그럼 4개의 세부 테마를 보자면은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수소차와 부품 관련주. 자, 두 번째, 수소 충전소 관련주. 자, 세 번째,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하고 운반하는 운반기술 관련주, 저장 운반기술 관련주. 이렇게 총 크게 4가지 테마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결국은 여기에 관련된 관련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주들을 무료로 다 받아볼 수 있는 로드맵까지 제가 오늘 다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연료전지, 수소차, 저장용기, 수소기술, 충전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로드맵에. 이거를 오늘 들어오시는 분께는 다 이제 드리는 거고, 자, 이걸 받아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공략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공략을 할 때 그냥 공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자, 기대감에서 우리가 함께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대감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수소 테마.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수소 테마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내년 상반기 그리고 올해 연말 주력주로 한번 가져가 보자. 이 내용입니다. 모멘텀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의 국부펀드와 지금 최근에 MOU를 체결을 했죠.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님과 그리고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두 분이서 이제 여기서 막수하고 사진 찍고 있죠. 요게 이제 국부펀드 MOU 체결을 했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8조 5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8조 5천억 규모의 신재생 발전 그리고 그린 수소라든가 암모니아 이러한 부분들을 생산해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보자라는 내용이고요. 네옴시티에는 뭐가 들어가냐? 바로 그린 수소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때 그린 수소뿐만이 아니라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또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이 공장을 짓고 20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얼마가 든다고요? 8조 5천억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죠. 자, 이 모멘텀. 관련 후보입니다. 첫 번째 아까 종목 기억나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1번 차트죠. 자, 이 종목, 이 기업 뭐 하는 회사일까요? 중형 규모의 수소 스테이션 개질기를 설계하고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소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번 차트 설명을 아까 드렸으니까 생략을 좀 드리고요. 이 종목,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까지 좀 들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실 수가 있겠죠. 마음이 바뀌셔도 괜찮아요. 이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서 1번이라고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입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한마디로 정책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죠. 정책 자금. 이 정책 자금이 들어가면은 모멘텀은 폭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책은 거스르지 마라. 예, 정책주는 배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수소 공급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 목표를 이렇게 정부가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아직 남은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돼서 생략을 하고요. 간단하게 좀 추려드리자면요. 21일에 제5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수소 공급과 CCUS, 이 CCUS가 뭐냐면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회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탄소 전력 공급, 한마디로 탄소가 없는 전력 공급, 친환경 자동차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총 4개 분야의 탄소 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을 심의를 통과시키고 의결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이 친환경 테마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수소 공급이 조금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모멘텀까지 한번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등의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기반이 되는 상황인데 이 정책 우리가 또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종목 관심 후보 두 번째입니다. 이 회사 어떤 회사일까요? 자, 자회사가요. 산업용 수소를 취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가 산업용 수소를 취급하는 회사라는 거죠. 본인이 아니라. 근데 뭐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자회사든 뭐 회사든 간에 관련주로 다 엮이는 게 또 주식시장 아닙니까?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어요. 차트가. 정말 이게 또 단기 급등이 잘 나오는 차트이긴 한데 자, 다이나믹한 걸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이 2번 차트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2번 차트를 한번 설정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2번 차트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지금 노란통 메시지 들어오셔서 2번이라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자, 관심 후보 세 번째 종목인데 이 종목 뭐 하는 회사일까요? 자, 차트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 저점에서 아주 잘 공략할 수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차트예요. 안정적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안정적입니다. 이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어.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어. 자, 그러면은 이 종목,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일까요? 수소 연료 전지. 아까 연료 전지 이야기 드렸죠. 수소 연료 전지용,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그리고 방산 전술차 모듈용 이렇게 총 3가지의 필름 캐피시터를 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방산 전술차에도 들어가고 수소 연료 전지에도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캐피시터를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수소 전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 전환이 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필름 캐피시터
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들어보니까 3번이 참 매력적이네요. 그죠? 자, 3번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선택을 해 주셔야 될 시간인데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뚜렷한 종목이 있었다. 그럼 주저하지 마시고 이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수익을 보셔야죠. 이 홈스쿨링에서 집어드리는 종목 중에 수익이 안 난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 요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도 우리가 선침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힘든 시장 한번 수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홈스쿨링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홈스쿨링 수소 테마 오늘도 너무너무 알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투표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약간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공략하기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공략해봐도 좋겠다. 매력적인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점 부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더욱더 큰 슈팅을 기다리고 있고 세 번째 차트가 지금 인기가 많은데요. 이제 후발주로 공략을 해볼 만한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그 종목을 번호를 노란톡방 안에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투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투표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그 종목으로 다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주토피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전 전문가님도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 거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주토피아 이어지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꼭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